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판사님 논문을 읽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 진행 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채무자 측 문제점,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개인 파산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파산과 면책 신청 및 결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법원이 모든 채무자를 상대로 절차 진행 단계마다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들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정확한 정보가 만연하다는 것도 채무자들이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불법 브로커라 그래도 좀 제대로 절차 진행에 밝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의지 부족.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침체되어 있죠. 위축되어 있죠. 그렇죠? 쫄아 있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절차 진행하여 필수적인 보정 명령을 보내더라도 신속하게 응하지 않거나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연락 두절되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파산 채무자들 중 특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채권자들이 가혹한 추심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의 경우 연락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신청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문제가 되죠. 대리인이라도 있으면 대리인한테 연락을 하면 궁금증을 풀 수가 있는데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고 전화번호도 없죠. 그 다음에 우편물 보내면 안 받아요.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 사유가 되고, 파산 선고 후 절차 진행 도중에 연락 두절 및 집행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면책 기각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 측의 문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두 번째, 전반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위축되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신청 대리인 측 문제점은 개인 파산 절차는 변제기간 작성이 요구되는 개인회생 절차에 비하여 신청 대리인이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많지 않은 편이죠. 그럼에도 파산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필요 서류 발급에 대한 어려움 등의 이유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신청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신청 대리인들 중에서 1. 신청서나 필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절차 진행에 별다른 도움되지 못하는 경우, 무능력한 대리인. 두 번째, 보정명령이나 예납명령, 파산관제인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고도 신속하게 응하지 아니하여 파산 신청 기각 또는 면책 기각에 이르게 만드는 경우, 불성실한 대리인이죠. 세 번째,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료 지불을 위한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임료 미납을 이유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파산 신청을 취하는 경우, 나쁜 대리인.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렇죠? 불법 대출도 알선하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특히 수임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열받아 갖고 그냥 파산 신청을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하해 버리죠. 그러면 채무자는 제도의 파산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맛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능력, 불성실, 나쁜 대리인, 이런 대리인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리인 측 문제점은 생각보다 만연한 것으로 보여 절차 전반에 신뢰를 해야 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유형의 경우 이는 대리인이 성관주의임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물론 형사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도상 신뢰성 제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법원 및 파산관제인은 절차 진행 시 신뢰성 저해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측 문제점, 채권 대리인 측 문제점. 다시 복습해보면
채무자 측 문제점은 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기가 저하돼 있고 연락 두절, 잠정의 문제점이 있고 대리인은 무능한 대리인, 불성실한 대리인, 나쁜 대리인 이 세 가지 대리인 안 좋은 측면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측 문제점은 뭐냐? 1. 대부분의 채권자들 합리적 무관심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채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건전한 개인 파산 절차의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경우 개인 파산 사건은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절차일 뿐 개별 사건의 채무자나 파산 사건 자체에 대하여 그렇죠. 대체적으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왜? 뭐 관심이 있다 그래도 사실상 대부분 면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저 사람을 공격을 해서 면책을 해주지 말라고 얘기해도 잘 받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비용 들여서 직원까지 법원에 파견돼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죠. 둘째,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이들 역시 적극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는 등으로 환가 가능한 재산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배당 재원의 규모는 여전히 소액인 경우도 많고 그나마도 내가 찾아내봐야 다른 사람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나마도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인이 없죠. 이른바 합리적 무관심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일부 채권자들은 적극적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의 경우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하기도 하죠. 이들은 대부분 채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가진 개인 채권자들인데 이들이 겪는 문제점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 절차에서든 도산 절차에서든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증거 수집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죠. 이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관제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로서 비협조적인 채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단이 부족합니다. 18번. 결국 부족하지만 민사소송법상 각종 증거조사 방법,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자료 안 갖고 간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로 위협을 해더라도 그건 개인 파산의 어떤 의도나 목적과는 멀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는 일부 자료를 안 낸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면책 불허가를 내리진 않습니다. 시간만 길어지죠. 계속. 게다가 이제 잠적되면 기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도 문제가 있고 채무자도 문제가 있고 대리인도 문제가 있고 채권자들도 참 두터운 벽이 있죠. 채권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면책을 저지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파산 세 가지 측면에서 개인 파산 절차 진행 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논문입니다. 이거는 파산 관제인, 대리인, 사무장, 일반 채무자, 채권자, 그 다음에 뭐 판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개인 파산 절차를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논문은 이게 상당히 두꺼운 논문입니다. 이게 수십 페이지짜리인데 이 판사님이 지금 개인 파산을 2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213단독에서 2년 재임하셨는데 재임하면서 상당수의 어떤 직접 경험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논문 한번 쓰시고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쓰시고 이거를 전국 파산 커뮤니티 법관 뭐 세미나라든가 모임에서 아마 올 초에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2023년에 발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판사님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이 판사님은 상법 박사과정에 재직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그래서 결국은 논문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석사, 박사, 그쵸?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그런 대학원도 안 가고 석다 때도 그렇게 논문을 쓴 건 아니죠. 그냥 공부하고 시험이나 보고 객관식, 사법시험도 그냥 뭐 주관식, 논문식은 아니죠. 그래서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논문식으로 써서 아마 이걸 이제 좀 더 보완해갖고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다음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